다음 발표는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문서의 해방 후 이력과 사건 기록의 활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정병욱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정병욱 선생님은 일제강점기의 사회사, 제도사, 독립운동사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 오고 계시는데요. 특히 이번 학술대회 주제인 경성지방 검사국 문서에 대해서는 그 전례와 서지학적 분석에 이른 시기부터 주목해온 연구자이시기도 합니다. 오늘은 검사국 문서의 해방 이후 자료에 주목해서 발표를 해주시기로 했는데요. 그러면 정병욱 선생님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대체로 3시 25분까지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정병욱입니다. 발표 시간이 작지만 왜 이렇게 학술회의가 조직이 됐는가 약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책과제로 국편에서 처음에 이것을 시작할 때는 여기 나오신 윤여정 선생하고 김영진 선생하고 형평사회관에서 미즈노 나오키 선생님이 발표를 해주시고 제가 한 축을 맡기로 했는데 약간 아까 최은진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사건 기록이 더 많습니다. 많은데 이렇게 정보 문서인 서무 기록을 다룬 연구자가 지금 윤여정, 김영진, 미즈노 나오키 선생님 세 분이고 저 혼자 이제 사건 기록을 다루게 돼가지고 약간 균형이 좀 안 맞아서 제가 이제 제목에다가 사건 기록의 활용 방안을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약간 좀 여유가 생겨서 다음 해 올해에 사건 기록을 좀 다루는 사람이 더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요청을 해서 이용창 선생님이 사건 기록, 재판 관련 기록이라고 하는 그걸 발표를 해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해방 후 부분을 다루다 보니까 이다가키 류타 선생님이 북한의 평상군 자료, 근데 사건 기록입니다. 이것도 사건 기록을 가진 연구를 하고 계시다는 걸 제가 알고 비교해 보면 좋겠다. 이 일제 강점기의 사건 기록이라는 이 검사국의 자료들이 남북으로 갈라져서 어떻게 기록이 되고 활용이 되는가 비교해 보면 재밌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다가키 선생님께 부탁을 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발표로 들어가면은 이다가키 선생님하고 이용창 선생님이 중간 보고를 발표를 해보니까 이다가키 선생님 주제가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방 후 부분을 좀 더 강화를 해서 해방 후 부분에 남한 이제 옹진군의 형사 사건 기록이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한 분석을 좀 이번 발표에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활용 방안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내려오는데요. 페이지가 안 바뀌는데요. 이렇게 해야 되구나. 제가 다른 걸 눌러나 봅니다. 아무리 또 시간이 없어도 이 얘기는 해야겠네요. 일제강점기의 사건 기록과 서무 기록이 아시다시피 이제 고려대 아세아 문제연구소가 수집한 거하고 국사편찬위원회가 수집한 거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이게 이제 같은 짝을 이루는 같은 자료라는 거를 처음에 몰랐죠. 저도 제가 국편에 들어와서 2004년이 이제 계속 보직이 매년 바뀌어가지고 이제 짜증이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자료를 맡게 됐는데 한민족 독립운동사 자료집을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전혀 흥미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런데 여기 오늘 자장으로 오신 이해숙 선생님이 아연 자료를 보고 또 국편 자료를 보고 해서 이간술 이유재 그룹에 대한 논문을 쓰시려고 저한테 좀 이렇게 볼 수 있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새는 그럴 수 없지만 하여튼 이렇게 업무용으로 빌려서 제 방에서 여기 본관의 화장실과 화장실 사이에 있는 3층 방이 있죠. 그 방에서 보셨는데, 보시면서 이해숙 선생님이 이게 같은 자료인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관심도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이 자료에 대해서 좀 뭘 쓰려다 보니까 그 기억이 나서 이해숙 선생님 논문을 인용했던 적이 있는데, 같은 자료입니다. 같은 자료인데 같은 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60년대 김준엽 선생님 팀이 1차적으로 수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85년에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국사편찬위원회가 수집을 했고, 95년에 대검찰청에서 수집을 했는데, 왜 이 같은 곳에 있었던 기록이 이렇게 나눠지게 되었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서울지방검찰청이나 대검찰청 추측은 가능한데 정확히 근거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요번에 다시 좀 보면서 이렇게 담당했던 분들한테 탐문을 해보니까 해방 후 기록에서 서무 기록 부분은 96년 전 대검찰청에서 수집할 때 같이 된 건 줄 알았는데, 하여튼 수집하신 분이 그게 아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또 그래서 약간 이건 또 좀 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90년대 말 IMF 터지고 나서 가져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어떻게 절차는 참 명확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자료는 지금 일제 강점기 자료가 있고 해방 후 자료가 있습니다. 해방 후 자료가 있는데, 제가 일제 강점기의 자료는, 그러니까 이거는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자료라는 게 이제 이렇게 사건을 수사해가지고 경찰이 송치해서 검사국이 받아가지고 이거를 기소하거나 기소하지 않거나 해서 이제 공판이 가서 재판이 끝나면은 그 사건에 관련된 모든 기록은 처음에 기소를 제기했던 검사국으로 다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지방법원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심법원이나 고등법원은 기록을 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에 이런 자료가 이렇게 축적이 될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자료 내용을 보면은 대부분 사상 관련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경성지방 검사국의 사상부 또는 사상계 관련 기록이다, 이렇게 제가 생산자를 특정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해방 후에 그러면 이거에 어떤 기관에서 이걸 인수인계를 받았고, 해방 후의 기록은 또 어떻게 남겨 있는가, 이 부분을 밝히면은 이 기록군의 생산자, 그러니까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사상부의 계승자가 누군가를 밝혀낼 수 있지 않나, 자료 연구의 차원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는 이 해방 후 이력 부분에 좀 집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건 기록하고 서무 기록을 이제 살펴보니까, 아시다시피 대공사찰, 그들의 용어입니다. 대공사찰과 관련된 것이 많습니다. 물론 반민족 행위 처벌법 위반이 가장 많지만, 이거는 법과 기구가 폐쇄가 되고 이걸 대검찰청에서 인수했는데, 이 기록이 이 자료군에 남아 있다는 것도 좀 특이하죠. 여하튼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보호하건 숨기건 아니면 활용을 하건 간에. 그다음에 옹진군 형사사건 기록이 꽤 남아 있는데, 이거는 전쟁 끝난 다음에 이 북한 지역이 됐죠. 그래서 북한 지역에 관한 지역 정보 차원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특수한 두 가지 경우를 빼면은 역시 대공사찰 업무에 관련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서무 기록이라는 건 전부 다 대공사찰 업무에 관련된 거고, 피납자 명부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자료 확보 차원에서 있는 것은 대공사찰하고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 봐도 해방전 자료와 같은 계통의 기록이다. 두 번째는 이 사건 기록하고 서무 기록이 수집 시기와 이게 1985년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수집했고, 서무 기록은 90년대 말에 대검찰청에서 가져왔는데, 이게 내용상 같은 계통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동일한 자료군이다. 그러니까 그 제가 증거로 이게 또 하나씩만 되는군요. 그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가져온 자료하고 대검찰청에서 가져온 자료하고 이렇게 표지를 보면은 한 사람의 서기가 정리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동일한 계통의 자료이고, 그러면은 결국은 누가 이거를 그 최종적으로 서무기록 같은 경우 보관했냐 하면 이 날인을 보면은 이게 그 대검찰 공안 자료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검찰청에 그 공안부가 해서 자료실을 운영한 게 73년 이후인데, 그때쯤이면은 대검찰청 공안부에서 이 자료를 관리했던 것이 아닌가. 특히 서무기록의 경우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계통이, 내용상 같은 계통일 뿐만 아니라 동일한 자료군이고, 생산자는 결국은 서울지방검찰청의 정보부, 그리고 60년대 가면 서울지방검찰청의 공안부, 그리고 73년 이후에 가면은 대검찰청의 공안부가 이 자료를 생산하고 그 관리하고 보관했던 주체가 아닌가. 그래서 조선총독부 검사국 사상부의 계승자는 이 조직이다. 한국 검찰의 빛나는 역사죠. 그래서 이제 제가 물음표를 했지만, 여하튼 이거는 뭐 이 활동했던 오제도나 선우정원은 확실히 자기는 사상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승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자료적으로 또 증명이 되는데, 이랬을 때 이제 좀 남는 과제는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사상부 사상계 검사가 누구였다는 거는 일제강점기에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도 뭐 대충 알 수 있는데, 실제 이런 사상부나 정보부, 공안부가 어떻게 운영이 되었는가는 규명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최은진 선생님이 발표하셨듯이 이게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자료라고 하지만 생산자가 다르게 이제 표지에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역별로 다른 경우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병합이 되어서 경성지방법원으로 올라오든지, 아니면은 어떤 중요성 때문에 경성지방법원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렇게 지역 간의 그런 협조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는 증명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좀 궁금한 점은 고등법원, 그러니까 경성 고등법원하고 경성복심법원하고 경성지방법원이 다 사상부 활동들을 하는데, 이게 어떤 맥락에서 이렇게 협조가 이루어지고 업무 분장이 됐는지 명확치 않아요. 그래서 약간 그거를 규명해 주면은 이 자료가 왜 이렇게 생산이 되고 기록은 지방법원에 보관이 되는지, 이거는 이제 해방 후에도 정보부나 공안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대부분 요새도 그렇지만 하여튼 지검이 실제 업무들을 많이 담당하고 기록이 있기 때문에 핵심적으로 활동을 하지만, 여하튼 고등법원이나 대검청찰 그러니까 복심법원 검사국이나 일제시기로에 가면 고등법원 검사국들이 이 사상부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런 것들이 좀 규명이 되면은 어떻게 업무 분장이 됐는가 하면은 좀 더 자료를 규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 이 얘기는 뭐냐면, 국편이 수집한 것인가 소장기관이 선별해서 폐기한 것인가, 이 얘기는, 그러니까 요새는 자료를 수집을 할 때 어떻게 이렇게 조사를 해서 기획을 해가지고 어떤 질서에 있는데 어떤 부분이 필요해서 이렇게 가져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용도가 이제 다 해가지고 폐기를 한 거를 주워온 거기 때문에 원질서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일제강점기의 자료라는 거는, 이거는 뭐 중요한 인물들이 다 있죠.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사건들이 다 있기 때문에 한 이게 60년대 또 80년대 가면은 덩치도 크고, 이제 80년대쯤 되면은 이 자료가 정보부나 공안부 계통에서도 뭐 박헌영 그룹이라는 게 이게 실제 뭐 이게 정보 활용 가치가 떨어지니까 보관하기 귀찮고, 그러니까 폐기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와 닿고 국평과 닿아서 여기에서 온 것 같고, 해방 후 보면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자익사건실록이나 해방 후 공안 사건의 그런 기록하고 비교해 보면은 조금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급이 떨어지는 그 사건들이고 자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해방 후 기록은 이렇게 폐기를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IMF나 무슨 어떤 특수한 상황 속에서 그런 그 쓰다 남은, 아니면 자기네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폐기를 했던 거고, 그걸 주워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검찰청이 지금 기록을 잘 보관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자익사건실록에 있는 기록이라든지 그 사건이라든지 중요한 공안 사건 기록은 어딘가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아니면은 뭐 폐기를, 그러니까 불살라 버렸든지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이렇게 국편이 소장기관이 선별해서 폐기한 거를 국편이 결국은 수집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게 자료의 원질서를 파악하기는 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그 했어야 되는데, 여하튼 그 대검찰청에서 요새 기록실을 만들어서, 기록관을 만들어서 제가 거기 한번 더 좀 가보고 조사를 해보도록 하는데, 글쎄요, 여기 남아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건 기록의 특성과 활용 방안은 아까 뭐 최은진 선생도 얘기했지만, 이 기록이 그러니까 이렇게 그 판결문이나 어떤 이렇게 앞에 소개한 그런 기록에 비해서 저렇게 균열을 보이는 부분이 많고, 그러한 균열을 좀 파고들어 가다 보면은 재밌는 뭐 왜 이 사람은 이 운동을 하게 되었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뭐 참조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 이따기 선생님하고 좀 짝을 이루려고 제가 24건이 옹진군 사건 기록이 24건이 있어요. 그래서 24건을 뭐 다 불기소나 기소유예이기 때문에 짧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이거 진짜 재밌는데, 그래서 이제 논문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막 불현듯 드는 건데, 이렇게 옹진군이 여기 하모니카 선생님도 오셨지만 38선이 그어진 다음에 고립이 되었어요. 여기가 이제 육지로는 서울로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인천으로 가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여기에 뭐 정치 상황이라는 게 처음에는 이제 치안대가 주민자치 조직이 형성이 되어서 자치적으로 그 치안을 담당하다가 10월 초에 미군이 진주합니다. 그래서 옛날 식민지 질서, 경찰서나 이런 것들이 다시 복원이 되고, 그러한 가운데도 워낙 이 접경지대고 북으로부터 영향이 커서 만만치 않은 뭐 이렇게 갈등들이 있었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46년 하반기 들어가서는 이렇게 군사 충돌이 계속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갈등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긴 한데, 그 시기의 기록은 남아 있지 않아요. 대부분 46년 상반기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또 특이한 거는 뭐냐면, 이쪽 지역에 경찰서장이 이제 사건을 인지해서 수사를 해서 송치를 하면은 검사국이 이거를 기소할지 말할지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오지다 보니까 검사가 파견 오지 않았어요. 경성지방법원에서 독자적으로 법원을 검사국을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검찰청을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지방검찰청을 설치가 안 됐고, 그러면 서울지방검찰청에서 파견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돼서 결국은 경찰서장이 검사 업무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서장이 송치라고 검사 업무 취급을 하는 경찰서장이 기소유예나 불기소를 하고 뭐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리고 종이도 없어가지고 이면지를 사용했는데, 일제 시기에 뭐 잡범들 도박 뭐 이런 거 한 사람들 명단도 나와 있는데 이면지를 써서 사건 기록을 남겼습니다. 재밌는 것만 몇 개 뽑아보면 사건 중에서 절반 이상이 절도입니다. 절도.
절도인데 뭐 가난해서 이렇게 절도가 벌어지기도 하는데 뭐 이렇게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습니다. 그 딸내미에게 신발을 사줄 돈이 없으니까 훔쳐서 이렇게 줬다가 잡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특이한 경우는 이제 분단을 이용한 절도죠. 그러니까 옹진읍 송정리에 사는 이 최모 씨는 산발도 이북에 가서 아는 사람 집에서 놀러 갔다가 새벽에 이제 소 한 마리를 훔쳐서 몰고 내려오다가 38선 바로 위에 있는 취하시장에서 팔고 화폐 개혁이 아직 일어나기 전입니다. 그래서 넘어오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경찰에 잡혔는데 이북에 거주하니까 이 같은 행위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하여 범한 일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도둑의 일에는 벌써 분단선이 그어져 있는 거고 이북에서 어떤 짓을 해도 처벌 안 받는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렇다 하더라도 하여튼 소문이나 사람은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소를 몰고 넘어올 정도는 아니고 경찰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해서 뭐 영치를 하는데 영치로 끝났겠죠. 돌려줄 수는 없었겠죠. 그 다음에 또 많은 범죄가 이제 불법 무기 소지가 좀 있는데 3건 정도 있는데 이게 이제 경찰관이라든지 전직 경찰관 아니면 뭐 이렇게 일본인을 흉내내서 한다든지 이런 사람도 있지만 좀 특이한 거는 이제 지주나 유지가 강도단이 하도 출몰을 하니까 총을 들고 경찰에서 빌려서 자기가 총을 들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강도단으로 오인되는 집 사람들이 오니까 총을 쐈다가 이렇게 붙잡히는 경우가 있고 집에 든 도둑 그러니까 도둑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유지나 지방 이렇게 부자들의 재산을 탐하는 이렇게 움직임이 많았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총을 들거나 아니면 린치를 가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이제 월남한 토지 개혁을 피해서 와서 월남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소작이나 무슨 다툼이 있었는지 상해죄로 고소를 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주장에 의하면 소작이 자기를 때렸다는 거죠. 천하의 몹쓸 놈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경찰에 잘 해결하더라고 뇌물 제공하는 거 이런 거 보면은 빈부 갈등이 상당히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다음에 윤기모의 이 공무집행 방해 사건도 이 당시의 사회상을 보여주는데 소장농들이 경찰을 감금합니다. 여기에는 일제 시기부터 시작된 횡령 농장주임에 대한 퇴직을 요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잘 풀어지지 않자 소장농들이 항의를 하고 경찰이 개입해서 무마하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되고 경찰이 그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니까 경찰을 멱살을 잡고 감금을 시키고 뭐 이런 그러니까 이 당시 사회 풍경을 좀 보여주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결정적으로 이 사기 사건이 뭐 안타깝지만 제일 이 시기에 벌어지는 일을 잘 보여주는데 결국은 이 소장농들 경찰을 감금하다의 사건의 권력은 미군정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미군정이 관리인을 이렇게 지목을 하자 그 관리인이 소장농의 얘기를 잘 안 듣는 거죠. 근데 이제 조 씨의 이 사기 사건을 보면은 자기 내연녀를 팔아요 명월관에. 근데 명월관에 자기는 팔고 도망을 가다가 경찰한테 돈을 뺏기고 내연녀는 또 도망을 가다가 주인한테 잡히고 그래서 주인이 내연녀를 붙잡고 자기한테 자기 몸을 자기한테 이 여자를 팔았던 그 사람을 찾아가는 과정에 내연녀는 또 도망을 가고 그러는데 이제 이 명월관 주인이 이렇게 청취서 신문 조서를 받을 때 증인으로서 조서를 받을 때 이렇게 하는 얘기들이 재밌어요. 뭐냐면 작부 2인을 고용해서 영업을 하는데 경찰서가 작부가 너무 작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보기에도 작고, 그러니까 뭔가 수요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누구를 고용을 했는데 자기가 이 여자를 데리고 판 사람을 붙잡으러 가려고 그러면서 너 왜 도망쳤냐 물어보니까 이 여자가 한다는 소리가 와서 보니까 몸을 팔아야 되고 외국인도 온더라.
그러니까 외국인 손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외국인은 미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렇게 국민회지에 보면은 옹진읍편의 이 명월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제가 이렇게 아까 이따학기 선생 만나서 얘기했는데 북쪽에서 나와 있는 형사사건 기록에 비해서 약간 이렇게 들쑥날쑥 그다음에 그 이렇게 일치 안 하고 막 균열들이 보이고 그러한 점들을 파고들다 보면 그 요사회상을 좀 잘 보여줍니다. 그다음에 이미지 자료의 가능성은 일단 사건 기록만이 아니라 이 기록에 이미지가 무지 많은데 좀 안타까울 정도로 잘 이렇게 소개가 안 되고 활용이 안 되는데 이거는 현장 검증 지도입니다. 인천의 반중국인 폭동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자료집에 안 실렸죠. 근데 그 제가 이 가능성이라고 해서 이거를 소개하는 이유는 제가 논문에도 썼지만 이 인천에서 두 사람이 왜 죽었는가를 이 지도를 펼쳐놓고 점 찍어가면서 이렇게 그 이해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는 그 요새 말하는 차이나타운으로 도망갔어야 되는데 차이나타운으로 미처 도망가지 못해서 죽은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 사실 세계적으로 반중국인 폭동이 많이 벌어지는데 대부분 차이나타운으로 도망가서 방어를 해서 그 큰 위기를 모면하고 인천에도 다행히 그게 있었어요. 차이나타운. 근데 이 중간에 이동하는 거리에 너무 시위가 심해서 두 사람이 그 따로 피신을 했다가 결국은 죽음을 당했는데 이게 그 인천에서 2명 죽습니다만은 평양에서는 100여 명 죽는데 평양에 왜 이런 그 대규모 학살이 벌어질 수 있는가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알았어요. 평양에는 차이나타운이 없어요. 잡거지예요. 그리고 당연히 그 저기 영사관도 진남포에 있었고, 그러니까 자기 방어할 수 있는 좀 그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뭐 나머지는 그 제가 발표도 했지만 여러분들 불온낙서 한다고 그러면은 이게 그 불온낙서의 실체를 보신 적 없죠, 대부분. 근데 여기 그 이미지 이제 현장 검증이에요. 이게 이 경천중이라는 이 청년이 그 조선총독부의 엘리베이터 보이예요. 근데 이 사람이 화장실에다, 이게 이제 화장실입니다. 총독이 근무하는 거, 정무총감이 근무하는 거, 들어오면은 뭐 수세식, 그 뭐 이렇게 뭐 간이식 이렇게 있고 이 지점에다 그 그렸다는데 이게 잘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 대한 한자 틀렸지만 독립 만세하고 위에 그 이렇게 태극 마크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다시 검색해 보니까 웹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게 이제 문서 속에 묻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투명도가 그 이렇게 선명하지 않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하이라이트 해가지고 이렇게 자료집을 내면은 불온 경문도 뭐 있다고는 봤지만 실문은 못 봤잖아요. 이거 이하 여고보에다가 앞에다 붙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무정부주의자인데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그 해서 해제와 함께 서비스를 해주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이상입니다. 예.